안녕하세요. 저는 2023 국가 브랜드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혜윤입니다. 또 어떻게 제가 일부의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저는 이 2부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된 게 저에겐 한층 더 영광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든 1부에서 폭발을 했다면 2부는 진짜 알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이제 이 2부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국가브랜드진흥원 조동성 이사장님과 그리고 또 공로상을 수상하신 이혜리사님께 강연을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그리고 알찬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 좋은 이야기 또 다양한 이야기와 메시지들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동성 이사장님의 강연을 함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2023 국가브랜드 가치평가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좋았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죠? 예. 자, 오늘 다시 한번 저 상을 받으신 그 수상자 모든 분을 위해서 특히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 이혜리사 영웅님하고 석혜균 영웅님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두 분 일어나셔가지고 인사 좀 주시죠. 네. 이혜리사 선수께서 그 사라예보에서 정말 중국을 꺾고 만리장성을 꺾고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이 단체전에서 받은 첫 번째 그 영광을 대한민국에 선사해 주셨는데요. 그 해가 바로 197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50년, 올해가 바로 5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혜리사 선수께서 조금 후에 그때 영광 그리고 그 후에 또 올림픽 선수 촌장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정말 스포츠 그리고 이 정부에서 많이 끄셨고요. 또 우리 석혜균 선장님 아시죠? 예, 석혜균 선장님도 2011년 그 아덴만이라는 곳에서 그 우리 배가 그 해적에게 피격됐을 때 정말 생명을 내놓고 전 그 선원을 몸으로 막으셔가지고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정말 이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그런 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그런 이 선원들을 무사히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신 그런 영웅이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석혜균 선장님은 1년 이상 병원에서 정말 그 재활을 하시고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또 다시 이렇게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정말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그 국가 브랜드. 오늘은 국가 브랜드의 날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우리 국민이 또 기업이 기관이 그리고 정부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뭐죠? 비누죠? 이거 얼마쯤 할까요? 요거 한 4개짜리들을 이제 패키지로 파는 게 있는데 보통 미국 달러로 한 10불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한 3,000원 정도 이 정도인데요. 근데 모든 비누가 값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컨대 이게 스위스의 사봉 나추랄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 스위스 메이드 이거는 전 세계 비누가 평균 $10라면
스위스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비누는 얼마 정도 할까요? 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자, 이런 걸 평가해 보면 저 제품에 나라 이름이 붙음으로써 얼마의 프리미엄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저 국가브랜드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올해가 만 20년인데요. 이런 그 전 세계 62개 국가로부터 39개의 주요 국가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 1,500명에서 2,000명쯤 되는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결과를 발표해드리는 날입니다. 예컨대 호주라면은 뭐 12불, 오스트리아라면은 뭐 14불, 벨지엄이라면 13불, 브라질이라면 11불, 캐나다라면 12불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가격을 매긴 것을 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올해 나온 결과인데요. 스위스가 역시 제일 높아서 14불 98전, 쭉 내려와서 한국이 13불 50전, 그리고 뭐 10불 이하도 있고 좀 미안하지만 인도, 차이나는 8불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은 35% 정도 이 비누에 대해서. 물론 이 비누가 아니라 전자제품이라면 한 50%, 70% 될 거고요.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비누를 가지고 했을 때 한국의 이 브랜드 그 프리미엄이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한 10불 정도였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35%가 올라가서 지금 이런 그 좋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원산지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 Country of Origin Effect. 근데 저 원산지 효과와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국가 브랜드 간에는 아주 밀접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81% 정도의 아주 유의미한 그 성과가 있어서 이 원산지 효과가 바로 국가 브랜드 파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 브랜드, 그 나라 이름 그 자체입니다. 원산지 효과는 나라 이름이 제품에 붙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브랜드가 나옵니다. 삼성, 현대 같은 게 이제 국가 대표 브랜드죠. 그래서 국가 브랜드가 원산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원산지 효과가 프리미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 국가 대표 브랜드가 또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내죠. 자, 국가 브랜드를 다루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예컨대 스위스 이름 자체가 국가 브랜드입니다. 국기도 국가 브랜드고 국가 그 내셔널 앤팀 우리나라 애국가 이게 다 그 자체가 국가 브랜드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네이션 브랜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국가 브랜드를 평가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가 올릴 수출, 제품과 서비스 수출 총액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국가 브랜드 파워를 0에서부터 1까지 높으면 1, 낮으면 0 그걸 곱해서 이 수출품에 국가 브랜드 파워가 적용돼 가지고 국가 브랜드 파워를 내는 앞으로 10년간 파워를 내는 가치를 내는 그런 모델로 저희는 계산합니다. 우선 국가 브랜드 수익은 제품 수출액과 서비스 수출액이고 국가 브랜드 파워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경제적인 국가 경쟁력, 그다음에 비경제적인 심리적 친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호감 또는 뭐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합쳐가지고 그 나라의 정부와 기업과 기관과 개인이 하는 노력 이걸 국가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곱해서 나오면 국가 브랜드 파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곱하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게 바로 예컨대 한국, 코리아라는 그 국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 또는 그 가치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브랜드 파워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국가 경쟁력 경제적 효과인데 이거는 그 물적인 조건과 인적인 조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계산을 하고 이거는 저희 그 산업 국가
경쟁력 연구원에서 따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걸 가져오고요. 심리적 친근도가 아주 재미있는 요소인데 이건 뭐냐면 그 나라에 대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나라의 지도자라든가 도덕성, 안전성, 문화,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나와 그 나라의 관계, 과거 관계, 현재 관계, 또 경험, 내가 그 나라를 가고 싶은가, 또 그 거리, 이 관계, 그래서 이미지와 관계를 합쳐서 심리적 친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국가 브랜드 그 파워를 가져오는 국가 브랜드 전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기업, 국민, 우리 개인 여러분이 다 국가 브랜드 전략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이것이 이제 저 브랜드 전략이 되겠고요. 이제 올해 결과를 보면요. 국가 브랜드 수익 파워 여기서 이제 수익을 보면 한국이 수출이죠. 이게 결국 수출 전 세계에서 수출의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8등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8등은 지난 10년간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2013년에 전에 10년 전에도 8등, 지금도 8등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파워인데요. 이 수출액에다가 이제 적용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0.48 정도, 그러니까 수출액의 48% 정도에 공헌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참고로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아주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졌잖아요. 결과 러시아의 가치는 굉장히 거의 0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0.018.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들이 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국가 브랜드 파워가 지난 10년간 보십시오. 12등에서 4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수출액은 전 세계에서 8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브랜드 파워가 곱해지니까 그 결과 나오는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 가치가 얼마인가를 보면 한국이 7등입니다. 그러니까 8등에서 7등으로 한 단계 올라갔는데 그건 뭐 랭킹이니까 그렇고 액수로는 이제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스위스나 다른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럽의 선진국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국가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한국이 한 7조 달러 정도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근데 뭐 이건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저 한국이란 이름을 우리가 그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면 한 7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 빼놓고는 모두 이 달러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예. 요새는 저 오늘 위들랜드의 그 애견, 애묘 이런 세계적인 기업인데 요새는 아마 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한국이 이제 9등에서 7등으로 올라갔고 다른 나라는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보면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스위스는 사람과 문화에 대한 역할이 별 변화가 없어서 지금 정체하고 있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죠. 우리 스위스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인기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치는 지난 10년간 별 차이가 없거나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어차피 수출이 많으니까 그 국가 브랜드 파워는 낮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은 나라고 러시아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지금 전쟁이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한국은 이미 보셨지만 국민이 국가 브랜드 파워를 이끌고 있는 주체다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12등에서 4등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자 보십시오. 국가 경쟁력 자신 19등이니까 이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그다음에 심리적 친근도가 7등입니다. 그런데 국가 브랜드 전략. 그러니까 이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를 합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그 노력을 보여주는 게 국가 브랜드 전략인데 정부가 전 세계에서 5등, 기업이 전 세계에서 3등, 국민이 전 세계에서 2등.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의
그 핵심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기업, 국민, 우리는 사실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나라도 정부가 엉터리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물론 기업이나 국민에 비해서 정부가 좀 못한다는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지만 정부는 그냥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이 3등 그리고 국민 바로 2등. 뭐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뭐 모든 나라의 일종의 모범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은 물론이고 이걸 제끼고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2등의 그 수준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과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그리고 관계를 잘 끌어나가면 심리적 친근도가 높아지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 나라의 그 시민들과 좋은 친구 관계도 맺으시는 거 이게 다 모여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가치를 높이는 거죠.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또 한국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민간 대사로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 지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보다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물론 이제 기업도 나름대로 아주 차별화된 정교한 계획을 세워서 그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예컨대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라든가 또는 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면서 적절하게 어느 시장이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지 또 우리나라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지 어딘지를 선택해 가지고 이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오래 시간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저희 국가브랜드진흥원에 연락 주시면 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 자료 전부 보내드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께 개별적인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매년 이맘때쯤 이 국가 브랜드 시상식을 하고 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꼭 만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조동성 이사장님의 국가 브랜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국회 행사를 사실 몇 번 다녀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면서 또 이렇게 알차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모습이 오늘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다들 너무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강연 역시 정말 알차고 또 뜻깊은 이야기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로상을 수상하신 이 에리사님의 사라예보 50주년을 회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제가 특강할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우리 조동성 이사장님께서 사라예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오늘 수상이 50년 전에 73년 4월 10일에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때 그 브랜드를 잘했다 알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오늘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상은 그때 당시에 사라예보에 함께 갔던 우리 선배 동료 그리고 우리 애쓰신 뒤에서 뒷바라지 하신 모든 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그분들과 함께 이것을 수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께 감사를 또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그때 당시에 그 천영석 선생님이라고 그 천영석 선생님이야말로 사실 대한민국 여자 탁구를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를
아시아를 제패하고 천영석 탁구가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예보 세계 대회는 사실 70년대 저희 한국의 그 현상은 외국을 많이 못 나갈 때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를 하더라도 그 해외 출전을 1년에 한 번 참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71년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저희가 3등을 했을 때 모두가 희망을 본 거예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500일 그 훈련에 돌입을 했어요. 그 앞으로 500일 후에 있는 사라예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그 없는 살림에 잠시 그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그때 회식을 하면 불고기 1인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 때였어요. 그리고 외국을 가면은 최대 100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100불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때 그 100불이 어찌나 소중하던지, 간식은 식빵 그냥 이렇게 버터에 발라서 잼 발라서 먹고, 그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스포츠 과학이 있어서 틈틈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접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에 대한 전력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습 열심히 해서 준비 잘해서 1년에 한 번 해외 나가서 탁 한번 붙어보고, 그때 지면은 너무 아쉽고, 왜 1년 후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71년도 세계대회 이후에 500일 훈련을 돌입해서 저희가 참으로 모두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72년도에 11월에 저희가 이제 1년 더 지나서죠. 1년 몇 개월 만에 유럽에 저희가 스칸디나비아 대회라는 그 대회를 갔는데, 뜻밖의 제가 중국 선수들을 막 이기고 개인 단복식으로 우승을 했어요. 우승한 건 우승한 거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제가 그 71년도 세계대회 끝나고 나와서 제 탁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혜리 삼은 대명사처럼 있는 게 뭐냐면 루프 드라이브하고 탑스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선수는 그 기술을 하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 천영석 선생님이라는 돌아가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무래도 그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만약에 했을 때 탁구가 망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정말 하루에 1000개 랠리를 미스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제가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걸 한 400-500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제 손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팔이 어떻게 제대로 공을 넘기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마비가 되는 정도인데, 그런 정말 강도 있는 훈련을 하고 그 72년도에 스칸디나비아 대 오픈에 가서 제가 단복식을 우승하고 나니까 정말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력은 더 상승했고, 상대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두려운 존재로 그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 4달 만에 사라예보 가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희가 맞붙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해본 사람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갈 때, 산을 가본 사람은 정상을 알지만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정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까마득합니다. 우승할 것 같다, 우승해야지라는 목표는 있었지만 저희가 우승하는 거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가는 거였기 때문에 막연했습니다. 매 경기 하나하나가 결승전 같았고, 매 그 정말 매치 하나하나, 스코어 하나가 우승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상대들 우리 전력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페인팅을 해야 되는, 숨겨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중국은 비디오 찍는 카메라맨이 몇 명이나 따라와서 자체 자국가 선수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차세대의 유망주가 되거나 자기들한테 걸림돌이 될 만한 선수들이 있으면은 다 비디오로 찍어서 영상을 분석하고,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따라오는 그런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탁구 선수들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겨우 선수단 단장님부터
선수, 지도자, 임원 20명 안팎의 선수단이 가서 그 4, 50명의 선수단들하고 싸우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사라예보는 사실 저희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탁구에 크나큰 전환점을 주는 그러한 대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회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여자 탁구뿐만 아니라 남자 탁구도 알리는 계기였고, 또 그 대회를 통해서 많은 유럽에 있는 탁구인들이 대한민국 탁구가 앞으로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시합을 하고 훈련하면은 도움을 받겠구나라는 취지에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저희를 응원해 줬어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70이라 그러면 중국은 아마 100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70에서 100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국가가 중국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전 국민이, 온 국민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TV 앞에 앉아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해서 4강에 진입했듯이 스포츠의 승패는 경기력뿐 아니라 모든 분들의 여망과 열망과 정성과 응원이 모아졌을 때 이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마도 사라예보에 우리 세계 재패하고 저희가 우승할 수 있는 이변은, 물론 제가 시합을 잘하고 우승하고 1등하고 이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이지만 세계 탁구인 모두가 다 중국이 대한민국한테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줬다는 거. 그게 아마 저는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예보 하면은 모든 분들이 사라예보 세계대회는 이혜리사가 우승한 거야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라예보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 탁구계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간 동료들, 그리고 함께 뛰어준 그런 파트너로 뛰어준 그런 사람들의 모든 정성과 그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저는 사실 그때 제가 막내였습니다. 제가 단체적으로 19우승을 했는데, 제가 조금 몇 경기를 더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축하를 많이 받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데,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탁구가 있었기에 제가 국회의원도 할 수 있었고 태릉 선수촌장도 할 수 있었고요.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50년 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 잊어서 잊고 있고, 그거를 인정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국가브랜드 진흥원에서 50년 전에 저희들이 세계 재패하는 것을 이렇게 그 가치를 알아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공로상을 주시는 거를 제가 받으면서 참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회상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은 그분들의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의 영광이고 수상이다 라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늘 그 탁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탁구로 보답해야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제가 탁구를 봉사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또 제가 그 방과학습 어린이들을 위해서 탁구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은퇴 시니어들의 그 허탈감을 조금이라도 스포츠 활동으로 채워가며 건강한 시니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의미 있게 살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이것만이 전부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금년이 사라예보 50주년이기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 선배 언니들을 다 이기고 국내 챔피언이 되면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는데, 탁구가 없었으면 저는 뭐 선수촌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아무것도 하면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언젠간 탁구에 감사한 그 족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사라예보 50주년을 기념해서 그 중국 탁구연맹에 장학금 1억 원을 제가 내면서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뭐 박수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제가 늘 생각했던 겁니다. 왜 탁구로 받은 저의 그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라예보 때문에 받은 은혜, 선후배 때문에 받은 은혜, 선생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탁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50주년 금년을 기념하면서 뜻깊게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금도 냈고,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서고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라예보 50년 전에 그 세계재패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모든 걸 그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과 관록으로부터 묻어나오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혜리사 선생님과 함께 또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이 있죠. 바로 아덴만의 영혼인 석혜균 선장님이신데요. 한번 앞쪽으로 모셔서 한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3월 주얼리오 선장 석혜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한테 이 커다란 대상을 주신 조동성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이신 최의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상을 제가 받는다고 결정되었을 때 제가 국가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브랜드 가치를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왜 상을 주지 하면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아, 내한테 잊을 수 없는 2011년이 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선박이 해적들한테 피랍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해적들은 소말리아로 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저는 못 가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무기도 없고 맨몸으로 막다가 걔네들한테 총알 6발 맞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 저보고 한 번 더 총을 맞아보라고 이 상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그거는 아니겠죠? 예, 그것은 농담이고 제가 그 당시 해적들하고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평소에 우리 누구나 다 하죠. 존경하는 위인이 있듯이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특히 그중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사적생입니다. 사적생. 제가 해적들한테 정말 2번을 총살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말이 총살대 앞이지. 총을 갖고 AK-47 총을 갖고 안전핀 딱 풀고 겨누는데 여기 아마 그대로 당당하게 서 계실 분이 몇 분 되실지 모를 겁니다. 총을 정말 앞에 딱.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걔네들한테 꿀리지 않게 너가 쏘고 싶은 쏘아라 했습니다. 그걸 제가 2번을 견뎠습니다. 2번 처음에는 좀 사실 저도 인간입니다. 저 생명이 좀 떨었습니다만은 한 번 다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나는 끝까지 간다. 내 목숨은 내가 만일 죽게 되면 내 부하선은 21명 그대로 끌려간다. 나는 내 부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이상을 위해서 너희들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나는 절대 소말리아로 끌려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 지연작전을 썼습니다. 배를 가지 못하게 계속 지연을 시켰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들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총살 때 뵀었는데 그때도 제가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속옷 씹으면 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걔네들한테 내가 공을 바로 넘겼습니다. It's up to you.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그래도 걔네들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저 생명을 담보로 내 부하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올리지는 못했지만도 실망은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모르게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후송됐어요. 그래서 참 병원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지만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것은 제가 2014년도인가 15년도 그때 대전 교도소로 가서 저한테 직접 총을 쏜 해적을 만났습니다. 알아갖고 무기수인데 걔를 만나서 안아서 그를 안아주고 내가 걔를 용서를 해줬습니다. 왜? 여러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약이 있습니까? 없죠. 제일 좋은 것은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용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래서 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도 용서로서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조그마한 것 갖고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탈탈 털어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저는 저한테 총을 직접 6발 쏜 해적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은 그래도 몸이 좀 불편하지만도 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이 없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것이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2011년도에 계획했던 제2의 인생, 저는 사건 전후와 후를 해서 사건 전에는 제1의 생이고 사건 이후로는 제2의 생입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저 개울물이 흘러가면 결국 어디 갑니까? 바다로 가죠. 바닷물이 되듯이 인간 생활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가끔씩 되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또랑물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23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의 2부까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 함께하면서 내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강연을 들으면서 삶에 녹아있는 국가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그 자체가 내가 국가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고 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 브랜드가 국가의 성장과 경제 발전 그리고 외교력 강화에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국가 브랜드 진행 응원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비상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응원하며 2023 국가 브랜드 컨퍼런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